그래서 바닥인 것 같아서 매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킨 게임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초과 공급을 했다고 싶어가지고 바닥인 줄 알아서 매수를 했더니 더 생산을 하고 더 단가를 낮춰서 서로 이제 말려 죽이는 치킨 게임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회사의 실적이 박살이 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때쯤엔 진짜 찐 바닥이지 않을까 해서 더 삽니다. 근데 또 더 치킨 게임이 더 발생하게 되고 더 단가를 낮춰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회사의 실적도 더 바닥을 치고, 그러면 회사 망한다고 얘기 나오고 더 가격도 떨어지고 해서 심리적인 그런 저항을 못 버티고 손절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을 해서 과거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뭐 과거에는 2003년도에 하이닉스 뭐 감자 사건도 벌어져서 뭐 치킨 게임에 뭐 많이 이제 희생양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시고, 그때 치킨 게임 실적을 보면은 2002년도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2조, 2003년도에 순이익 마이너스 2.1조, 순이익이 조 단위로 발생을 했거든요, 이때.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하기가 정말 쉽지도 않죠.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연간 이익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치킨 게임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과거에 이게 치킨 게임으로 몰락한 회사가 몇 개 보이시죠? 근데 그때 이 당시 옛날에 90년대부터는 대만의 난야 파우칩스, 일본의 엘피다, 미국의 마이크론, 독일의 키몬다,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딱 세 개만 살아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나머지 키몬다, 엘피다 이런 것들은 다 치킨 게임이 희생양이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었는데, 2002년, 3년도에 버텼던 드림 업체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치킨 게임의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대만의 메모리 회사는 2008년에 망했고, 9년도에 독일 회사도 망했고, 12년도에 에피다가 망하게 됩니다. 에피다 망했을 때 마이크론이 인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닥쳤을 때 단기 손익이 마이너스 4.7조. 이 정도나 이제 손실을 발생하게 됐고, 이때 당시에 이제 업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금융위기가 있으면은 그만큼 수요가 얼어붙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얼어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디램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이 칩 메이커들의 마진이 안 좋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진이 안 좋을 때 재무 건전성이 안 좋게 되면은 손실이 난 상황에서 더 부채 그 재무 건전성이 안 좋게 되니까 못 버티고 파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같은 정말 강력한 칩 메이커 회사들은 반도체 가격을 더 하락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D램 가격은 또 하락이 되고, 그만큼 손실을 더 보게 되는 거죠.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삼성전자 우리는 버틸 체력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치킨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경쟁사의 회사를 도산시켜버리는 그런 치킨 게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치킨 게임으로 이제 메모리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상당했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 보수적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반도체 저점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치킨 게임 때문에. 그래서 뭐 해서 단 한 번도 과거의 반도체 저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해안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의 전 CEO인 스티브 애플턴이라는 분인데요. 이때 엄청 불황일 때, 스티브 애플턴은, 아, 당분간 투자를 안 한다고 합니다. 예? 바닥일 때. 이 말은 뭐냐면은, 나 치킨 게임 이제 그만할래.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램 불황기 때, 이 CEO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이 전 CEO를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 때도 파격 행보를 거쳤습니다. 그 전 CEO가. 그때 키몬다가 파산했고, 그래서 뭐 이노테라는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업황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턴의 행보가 그 업황의 바닥이고 상승하는 그 트리거가 뭐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09년과 2010년도에 호황 사이클이었고, 2011년에 또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어, 이 엘피다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업황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이분의 굉장히 중요성을 말하고
그때는 과거인이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5년 16년도에는 어땠나 이렇게 보시면은 15년도에 하반기 때부터 반도체 업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NH증권의 이세철 연구위원 강의를 뭐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스티브 애플턴이 좀 살아 있어가지고 좀 어떤 뭐 인수라든지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시그널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바닥을 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 때 언제가 바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3D 낸드라는 기술이 이제 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제 하셨고, 경쟁사들이 이 기술을 따라오려면 제법 필요한 기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서 과도한 치킨 게임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 망할 거는 망하고 이제 D램 메이커, 칩메이커는 3사만 남았거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치킨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독과점 이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산업에 제가 시장 지배 그 점유율이 뭐 50%인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은 제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치킨 게임은 이제 좀 경계하고 수익성, 건전성을 좀 챙기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3대 칩 메이커들이 그런 정책을 바뀌면서 좀 보수적으로 가지 않나 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는 하이닉스가 LP다 파산 이후로 10년간 적자를 보던 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치킨 게임을 겪었던 사람들은 과감하게 사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17년도, 18년도에 상반기 슈퍼 사이클 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호황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이때 재고가 다시 쌓이는 거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이슈 자체가 이제 이때 하이닉스가 이익률이 50%에 다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어김없이 다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또 이슈 터지면서 빠르게 다운 사이클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은 지나고 보니 사이클 없이 지속되는 반도체에 슈퍼 사이클은 없었다. 결국에는 하락 사이클이 와야 그 다음에 슈퍼 사이클이 딱 이제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플럭추에이션 즉 사이클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어떠냐,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고 19년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다가 다시 또 코로나 먹고 또 다시 멈췄다가 또 보복 소비로 반도체 업황 살아나서 21년도 하이닉스 주가는 16만원까지 아마 올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고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주기가 좀 짧아진 거를 보실 수 있죠, 최근에는. 그래서 21년도 하반기 때부터 반도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뭐 반도체 고점이 꺾였다 뭐 이렇게 유튜버들도 말하는데, 뭐 현재는 포워드 PBR 0.9배 수준이면 반등하더라 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 많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에 새로운 지표가 등장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2012년 이전에는 반도체 업황 저점과 하이닉스 주가 저점이 얼추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는 치킨 게임 때문에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컸고 거대한 적자를 바라보면서 이 기업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 심리를 자극해서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업황이 하락하게 되면 손실 발생하고 저점 매수가 들어가고 치킨 게임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망하지 않냐, 피하고 보자, 손절,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LP다 파산 2012년도 이후에 과점 체제, 즉 빅3, 3사가 이제 과점하고 나서 반도체 업황 저점이라고 판단할 만한 지점이 분기 기준 마지막 손실 발생된 시점, 예? 그리고 그거를 어닝 쇼키 시기로 판단해 보면은 그때가 어닝 쇼키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주가는 저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닝 쇼크 전에 이미 주가가 저점 찍고 바닥을 이제 상향했다는 거예요. 선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치킨 게임이 없으니까, 업황이 둔화가 되더라도 치킨 게임이 없으니까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듯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PBR 0.9배 정도면은 우리는 이제 치킨 게임 없으니까 얘네들도 보수적으로 이제 뭐 가격을 낮추거나 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그걸 밸류에이션을 믿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쨌든 업황은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 늘어나기 때문에
아, 좀 이따가 제휴자산 평가 손실 하겠군, 손실 나겠네? 그러면 이제 바닥이겠지 해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실제로 손실 발생하고, 업황 저점이네? 해서 나머지 신중한 투자자들이 추가로 대거 매수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주가가 현재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